최근에는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많은 네팔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나 직장에 네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과 교류하는 동안 친밀감을 느껴서 사귀거나 국제결혼까지도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본 영상에서는 네팔 여성의 사연을 통해 네팔인의 성격과 기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용인에 있는 회사에서 12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네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타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인 사장님과 사모님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돈도 잘 벌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 노동자 월급이 저희 나라 네팔 월급 대비 몇십 배 상승하거든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려고도 했어요. 네팔인들 전통이식 사진을 보시면 개들이 목에 꽃목걸이를 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개들에게 고기와 우유를 주며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팔의 전통 축제인 쿠쿠르티아르 때문인데요. 이 특별한 날에는 개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개들은 씻겨지고 화환을 씌워주며 이마에 붉은색 제3의 눈을 그려줍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개들도 모두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쿠쿠르티아르는 네팔 힌두교 축제인 티아르의 둘째 날이에요. 쿠쿠르는 네팔어로 개를 뜻해요. 이 특별한 날 동안 사람들은 개를 신처럼 존경하게 돼요. 네팔 힌두교 신화에 의하면 개는 죽음의 신, 야마라자의 사자로 여겨져서 개를 숭배하면 야마라자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져요. 네팔에서는 모든 생명체와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요. 서로의 신을 존중함으로써 상대방이 타고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신으로 대하고 존중해요. 이런 존중과 배려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산을 보러 네팔에 오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러 오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 중에 석가모니의 탄생지는 네팔의 룸비니 지역에 있어요. 네팔인은 한국인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팔은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두 대국 사이에서도 한국처럼 우리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팔은 한국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은 수려하지만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 작물 생산량이 높지 않고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요. 이러한 단조롭고 척박한 환경이 싫어 자극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도나 중국으로 이민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산 기슭의 한적한 땅에는 먹을거리도 부족하지만 지금 그대로 좋다라는 기질의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네팔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네팔 사람들 성격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사자보다 기뻐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더욱 슬퍼해주며 이웃이 다치면 더 아파해줍니다. 그런 기질이 외국인들이 네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도 하지만 사실상 빈곤 등 생활상의 문제 때문인지 우울증과 민감증을 앓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도 합니다. 또 네팔 사람들은 친해지기 쉬운데요.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아도 입버릇처럼 내 친구야, 우리 형제야라고 할 정도입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네팔인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대책을 찾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바쁩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그저 받아만들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외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에 네팔인들이 가면 잘 적응을 못합니다. 시간 엄수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난 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처음에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또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네팔은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데이트 신청에 있어서도 여성은 매우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네팔 여성들은 전과 달리 훨씬 풍채도 좋아지고 웃음기 많은 수다스런 엄마가 되곤 합니다. 네팔 남성들은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도맡아 하는 네팔의 여성들이 남자를 대신한 가족의 그림자이자 기둥 역할을 해요. 남성들은 집에서 건의만 요구하고 거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고요. 저는 한국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 뉴스에서 남한과 북한의 문제들에 대해 종종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 온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저도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고, 한국에 가게 됐었어요. 고려대학교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려대학교의 명성을 잇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도 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도움도 되고 싶었고요. 막상 배워보니 한국어는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공부할 때 필요한 단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어렵게 느껴졌어요. 또 한국어에는 한자가 있는데 한자를 배운 적이 없어서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거나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학교에 가거나 한국어학과 모임에 나가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팔에 돌아와서도 한국 관련 기자가 될 수 있었고요. 기자가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과 많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특히 경제와 외교 분야 관련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많이 취재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이 아는 네팔은 히말라야를 트레킹하기 좋은 나라, 에베레스트산 등반을 도와주는 셰르파, 저렴한 외국 노동자를 공급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네팔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개발이 필요한 국가이며 1990년대 이후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투자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네팔의 외교 관계는 1968년 영사 관계를 맺고 1971년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1974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주한 네팔 대사관이 설립되어 대사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발효되었고 2005년에는 문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2007년 3월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주한국 대사관은 2021년 6월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통해 2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17,760회를 네팔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KOICA는 2020년 6월에도 32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롯데리아가 2019년 현지 기업과 진출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10여 개의 롯데리아 매장을 네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오리온은 네팔 유통업체와 제휴의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크루피는 2018년 12월 네팔 현지 법인과 함께 사업 허가를 취득해 복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한네팔 교역액은 1억 2천만 달러로 2011년의 3배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의 국가별 수입 비중에서 한국은 1%에 그치고 있는데 주 수입 품목이 공작기계, 계측 분석기, 기계류 등 네팔 정부의 프로젝트와 한국 기업의 수주 정도에 따라 교역액의 편차를 보이는 품목들입니다. 한국의 네팔 투자에서 전기, 가스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전체 투자 금액의 8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네팔에 소개됐던 초기만 해도 주 고객층이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한인이었지만 이제는 한류 열풍으로 네팔 소비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라면 소비량 순위에서 네팔은 전체 13위, 한국 8위, 1인당 기준으로 네팔은 4위, 한국 2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라면의 네팔 수출액 또한 2010년대 초에 3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32배 증가한 9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맛이 네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히말라야에도 한류의 눈보라가 서서히 불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한국과 네팔 간의 관계가 발전하고 한국에 제일 많은 노동자들을 보낸 네팔이 한국과 중요한 우호국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네팔 여성들도 한국 남성들과 많이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요. 물론 저희가 아직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노력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네팔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분명히 한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텐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